안녕하세요. 자, 요약집 132페이지에 중개 활동은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한 문제도 안 나올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중개 판매 과정. 자, 판매 과정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무 쪽에서도 자, 이런 과정을 서서 이제 거쳐갈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물건 또는 고객의 확보. 요게 이제 중개 계약 또는 이제 중개 의뢰 접수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물건이나 고객. 정말 물건이나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야 이제 나중에 시험하실 때 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력도 한번 이제 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준비 단계. 자, 고객하고 자, 물건을 자, 스스로 한번 이제 접목을 해보는 단계가 두 번째. 자,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접근 단계라고 이제 흥미 단계, 흥미를 유발을 시키는 단계. 그리고 현장으로 한번 안내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안내해서 셀링 포인트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설득도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사는 거 아니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클로징. 자, 클로징은 끝을 맺는 것을 바로 클로징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걸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클로징 바로 시도 그리고 계약의 유도. 자, 이런 유도를 잘못하시면 자, 설명은 잘하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못 쓸 겁니다. 죽 서다가 다 옆집 줄 겁니다. 자, 이러면 안 되니까 바로 클로징, 속된 말로 막 잘 들이대야 됩니다. 빨랑 합시다 라고 해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옆에서 다 가져갑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클로징, 완전히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 자,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판매 과정. 자, 예전에 조금 물어봤지만 지금은 아예 안 물어볼 정도. 그리고 자, 우리 법령에서 이제 마지막에 자, 시험 문제 물어본 게 바로 이제 여기는 AIDA 바로 4번에 바로 판매 과정. 뭐 이런 것들도 그때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가로 1번에 그냥 판매 전에 그냥 준비 단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마 개론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을 또 예측을 해보고, 자, 궁리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 물건을 누가 살까? 라고 신경도 써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접근하기 사전 단계.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여기서 이제 판매를 제시를 하는 것. 자, 우리 법령에서 요 정도 간단하게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목 단계. 자, 오게 되면 주목을 끌어보는 주목 단계. 요런 단계가 먼저가 될 거고요. 자, 모든 판매 활동은 AIDA, 요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흥미 단계. 그러니까 두 번째가 욕망 단계가 아닙니다. 오면은 살짝 흥미만.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욕망 단계. 또 오면은 사려는 욕망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 거쳐서 이제 네 번째 사인 단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앞글자만 따보니까 AIDA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판매한 후에 이제 활동도 바로 이제 과거의 고객을 또 한 번 이제 잠재적인 고객과 해서 이제 어차피 또 2년 지나게 되면 새로운 방을 얻거나 또 2년 지나고 나면 팔고 새로운 또 이제 부동산을 사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서서히 자, 뭐 2년 지나면은 비과세 되는데 한번 좀 큰 물건 한번 사보시는 거 어때요? 아니면 또 이제 새로운 좋은 물건이 있으면 거기는 한 번 더, 한번 고객한테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계약도 창출이 되고, 고객 관리 우리가 이제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뭐 세입자한테도 2년 살아봤는데 어떠냐고, 뭐 해서 이제 하자가 발생하면 또 하자 부분도 잘 설득해서 이제 주인한테도 해달라. 뭐 그거 잘못하게 되면 월세도 깎을 수 있다는데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몰라서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셀링 포인트, 판매 이제 소구점, 저 소구점을 강조점 이렇게 이제 얘기로 하게 됩니다. 판매할 때 강조점, 정말 좋은 강조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주거용의 뭐 쾌적성, 상업용의 수익성, 이제 개론세 배울 겁니다. 농업용의 생산성, 이런 쪽으로 이제 잘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 1번 이제 고객의 분석, 뭐 요것도 예전에는 조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안 나오기는 해도. 자, 먼저 손님 형태가 우유부단형. 결정을 못하고 자, 이렇다 저렇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시는 분이 바로 우유부단형.
자, 이런 사람은 여러 개 물건을 소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딱 하나만, 완전 줄서 습격 사건입니다. 하나만 딱 찜해놓고 그놈만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2개 그러면 한 3년 걸립니다. 자, 그것도 선택 못해갖고 난리가 날 거니까요. 우유부단요. 절대 여러 개 물건 소개하면 안 된다. 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격 의식이요. 가격을 맨날 의식하느냐. 5천만 원도 비싸고 1억도 비싸고 무조건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격 의식이요. 그럼 요 사람 이제 어떻게 가격이 나오게 됐는지 설득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5천만 원짜리 아주 싼 것도 비싸네 해갖고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의식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다변 사교형. 말 많은 사람. 사무소 가고 자기 말만 3시간 떠들어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변 사교형입니다. 그 정도로 말을 좀 들어주셔야 되고요. 집에서는 말을 못하고 사니까 사무소 와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 2시간은 떠들어댈 거니까. 그러면 중개 보조는 앉혀놓고 네가 들어라 하고 밖에 좀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시간째 떠들면 이제 지칠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슬슬 우리 물건 이제 보따리 풀어서 이제 사봐. 이제 지도 미안한 게 있으니까 분명히 살 겁니다. 라고 이제 한 3시간 동안 잘 들어줘라 하는 게 바로 이제 다변 사교요. 아주 사교성은 좋으니까 아주 동네 소식통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친구 대놓으면 아주 괜찮습니다.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줄 다 압니다. 바로 이제 다변 사교형. 그리고 침묵 방어형은 아예 말을 안 한 사람. 우리 개업을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바로 침묵 방어형. 우리를 아주 계속 사기꾼으로 아니까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입을 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말을 안 해. 아주 입은 무거워갖고 입을 뗄 줄 모릅니다. 요게 이제 우리를 아주 불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못 믿어갖고 저것이 사기칠 거예요 해갖고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신 과잉이요. 모든 면에서 자신이 넘치는 유형계입니다. 이름에서 이제 최민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너무 자신이 넘치는 유형. 우리가 이제 끌고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자신 과잉형이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만사 긍정형. 이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긍정하는 형. 요게 바로 이제 만사 긍정형. 1억도 좋고 2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이제 100억짜리도 다 좋다고 합니다. 요 사람 정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 좋다는데 다 설명하고 있으면 이제 입만 아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자기 현시형을 잘난 척하는 사람 꼭 와가지고 자기가 전문가다. 우리 개업보다 훨씬 자기가 더 낫다고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은 바로 자기 현시형. 이런 사람도 자료를 좀 들이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말은 절대 못 믿어집니다. 네가 나보다 한 수 낮아 하면서 지 자랑만 엄청 하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이제 자기 현시형입니다. 자, 그 옆에 이제 자기 과시형. 여기는 상당히 자기를 과시하는 형계입니다. 애구스 하나 몰고 하고 별 쇼를 다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자기 과시형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지위에 뭔 3억짜리냐고 한 30억짜리 사지. 그러면 지가 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달러빚을 얻어봐서라도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과장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과시형. 그리고 요 논리명은 우리를 논리로 다니는 사람. 여기 바로 이제 논리명. 살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개업들을 논리로 그냥 커피만 마시고 그냥 심심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논리명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논리로 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살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살 생각이 있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못 살 거니까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고객 가장형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고객을 가장해서 우리 정보를 빼오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올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고객 가장형. 정보 다 틀리면 안 되니까 바로 옥상으로 끌고 먼저 가야 될 겁니다. 아주 뒤지게 패버려야 됩니다. 고객을 가장하는 그런 형도 있을 거니까요. 나중에 사무소 좀 앉아보면 이런 형에 모두 다 어느 쪽에는 하나는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분석은 잘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셀링 포인트. 그래서 이제 기술적. 아마 이런 이제 개론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 건축 공법. 아니면 건물의 동선.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의 셀링 포인트. 아니면 브랜드가 아주 뛰어나다. 라고 해서 이제 건물이 참 괜찮다.
라고 살기도 괜찮고 방 구조도 괜찮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셀링 포인트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괜찮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예 그냥 창문하고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들어간 출입구하고 방문하고 바로 앞에 있으면 복달아나는 집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또 거울 같은 것도 그냥 앞에 출입구에다가 세워놓으면 안 되고 이제 아예 복 들어오는 거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위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의 셀링 포인트 사놓으면 투자 가치가 있을 거다, 돈 될 거다. 라고 수익률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경제적인 측면의 셀링 포인트. 뭐 따져보면 개론도 다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수익률 이런 것들은 잘 못 알아들어도 몇 퍼센트 하게 되면 보통 많이 삽니다. 주셔야 됩니다. 방송에서 들어보니까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법률적인 셀링 포인트, 뭐 소유권이나 공법상의 규제. 지금 공법상 규제가 엄청 심하죠. 세법 아주 투기 때를 잡으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언젠가는 풀어줄 거예요. 그럼 긴장했을 때 사타가 지금 떨어지는 판국이니까 나중에는 다시 올라가니까 팔면 되고 우리 괴로운 배움대로 자, 바로 이제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흐름을 타니까 그입니다. 자, 1번 이제 정책적인 측면의 셀링 포인트. 지금도 이제 부동산 정책 아주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종부세도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이 바로 이제 여기에 부동산 셀링 포인트. 자 지금 막아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요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막으면 다 죽어 그입니다. 정부도 이제 그랬었다가 이제 풀 때는 또 풀 거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닐 거니까 설득을 잘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이렇게 종류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거기 종류에 맞게 셀링 포인트를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론 등에서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제 거기에 많이 제공됩니다. 거기에 맞게 정말 설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 써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불만이 조금 있으면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거기도 설득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개업인지 중개보조인지 아니면 부동산인지 그런 쪽에서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측면에 불만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처리하고 나면은 클로징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는 단계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갈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 저 앞쪽에서 이제 금융용 계약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은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온다. 저기 이제 박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감으로도 거래계약서는 꼭 나오니까요.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래계약서 거래한 내용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작성한 게 바로 거래계약서. 서식도 없다. 우리 개업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9가지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하나라도 빠지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책임 다 져야 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자, 이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되고, 서식도 잘 써야 되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2번은 바로 와도 되고요. 근데 거래계약서에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게 매매계약서. 자, 임대차 계약서를 국가가 가지고 써라. 그러면 계약은 자유롭다고 했던 그 원칙을 민법의 대원칙을 파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국가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러면서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여기다가 협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많이도 넣어봤습니다. 어디 이상한 장관이나 넣어놓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계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주 우리 개업공사를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해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아직 없으니까 그거 정해서 사용을 권장해야 된다 또 그러면 안 되고요. 권장부한다 할 수 있다. 국장하고 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것들이 맨날 그냥 엉뚱한 소리 많이 해. 라고 국장 대신에 다른 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국도하고 관련되니까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됩니다. 시 도지사 가면 어느 시가 할 거예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다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을 거고 그 얘기입니다. 자, 국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꼭 사용을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서식을 안 써도 괜찮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안 쓰면 바로 업무정지 당합니다. 거기는 우리 개업의 의무니까, 여기는 매도 매수인 줄 거니까 크게 문제를 안 삼고 계십니다. 뭐 쓰든지 말든지 국장이 서식을 정해놓고도 권리금 계약서는 지금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사용을 권장을 할 수 있다. 만들어놔도 안 써.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 거래계약서 작성, 뭐 무구 같은 거 정확하게 돼야 되고, 숫자 같은 거 쓰면은 이를 또 사로 바꾸니까 이런 것들은 한글로 쓰면은 되고, 한자를 쓸 필요는 꼭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뭐 2억 이렇게 쓰면 돼요입니다. 뭐 실물 때 나중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다음 이제 우리 네 번째처럼 뭐 24시간 뭐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반환받는다. 그런 소리 아주 엉뚱한 소리니까 그런 소리는 절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뭐 계약서 안 쓰면 나중에 아예 무효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계약서를 쓰건 안 쓰건 하나 입증 방법이지, 그죠? 합시다. 낙성계약이니까 알았어 라고 합의만 되면은, 계약금 입금되면은 계약서 안 써도 다 유효 라고 해서 보통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매도인은 파기할 때 그냥 돌려주실 수는 없어. 두 배로 물어줘야 되고요. 우리 매수인도 나중에 계약 못하겠다. 계약금 몰수 당한다는 겁니다. 계약서 쓰거나 안 쓰거나 똑같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옆에 이제 135페이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항상 앞쪽에서 법령에서도 한번 봤을 겁니다. 바로 이제 9개 거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거래 계약서 바로 9개. 시험 문제 정말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반드시 여기는 한 문제가 아니라 통으로 나올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도 매수인이 누군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첫 번째 거물할 때 이렇게 나오죠.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이런 게 바로 이제 필요할 겁니다. 매도인 누구고 매수인 누구고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건의 표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했냐고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표시 있어야 될 거고요. 뭐 나성동에 땅 해가지고 몇 평짜리 이런 거 바로 이제 물건의 표시가 될 겁니다. 소재 면적 이런 겁니다. 그리고 10% 받은 계약일, 이런 계약일은 바로 옆에도 있네요. 검민용 계약서에도 계약 연월일 나오고,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계약일 이런 거는 어느 쪽에나 모두 나옵니다. 10% 받은 날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계약합시다 라고 출발이니까 요 계약일 어디 가든 다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거래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거래 금액은 얼마요? 그리고 계약 금액, 그리고 그 지급일자 등, 여기 이제 뭐 중도금이나 잔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몇 년 몇 월 몇 일에 줄 거예요. 거래계약서에 뭐 정말 당연히 있습니다. 뭐 중도금도 1차, 2차 이렇게 나눌 때도 있으니까요. 서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잔금 치르면서 물건을 같이 줘야 사고가 안 나. 물건의 인도일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이전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는 없더라. 거기는 매매 한계니까 라고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거래계약서에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건. 우리 거래계약에는 조건 많이 붙입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 한 번 정도는 꼭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볼 때마다 좀 생각이 나중에 애매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꾸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안 쓴다고 하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예요? 거래계약서하고 같이 주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같이 써야 됩니다. 작성일자 말고, 작성한 날짜 말고 교부 일자 다음 주 월요일 줘야지.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작성을 한다고 해도 미리 꼭 작성해 놓을 건데 줄 날짜 말고 언제, 여기는 교부 일자, 작성한 날짜 말고 교부 일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그 밖에 약정 내용. 자, 그러면서 이제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 규제는 있냐고. 제일 쉬운 문제 많이 냈었고요. 없고요. 확인 설명에서 이미 했습니다. 수도등의 상태 필요 없죠. 일조 소음 진동 등의 상태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죠. 환경 조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 설명에서 이미 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거민용 계약서, 여기는 몇 개, 왜냐면, 거민을 받아야,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아야, 그래야 나중에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등기소 갔을 때 왜 계약서에 거민이 없냐고,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을 받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가 없으면, 나중에 거민, 날인을 아예 안 줄 겁니다. 그럼 또 등기를 못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받은 걸로 보지만 교환 그리고 증여 이런 것들은 거민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럼 6개의 기재사항이 있어야 거민을 날인해 줄 거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당사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요거보다는 좀 막연하게 매도 매수인 누구요? 이런 소리가 이제 바로 당사자입니다. 두 번째 물건을 표시하고 약간 비슷할 겁니다. 목적, 부동산. 이라고 지금 다 막연하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들 써라 하기입니다. 소재 면적 이런 거 써와라 그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 언제 체결했냐고 계약 연월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금. 여기는 거래 대금을 그냥 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줄 거예요? 지급일자 등 그리고 뭐 지급에 관한 사항하고 차익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문장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개업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를 적어와라.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여러분 조건이나 기한은 어디 가든 다 있어 됩니다. 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7번에 있네요. 그리고 거민용 계약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거민용 계약서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조건 그리고 기한 거기도 있습니다. 그 신고할 때도 조건 기한 많이 다니까 그럼 앞글자만 따본다고 했습니다. 당목 계대 하면서 이제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 하면서 이제 그 당목 계대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여기 뭐 중 개업 공인주사할 때 중 원래는 그렇게 땄습니다. 중이 좋아한다. 뭐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중이 좋아한다. 개업 공인주사 할 때 그 중이 바로 거기 중입니다. 중이 아래 좋아한다.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누가 좋아한다고요? 중이 좋아한대요. 여기입니다. 한번 맞들리더니 그냥 뭐 중이 그냥 너무 좋아한대요.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주의 넣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필수 규제사항에 이제 한번 거래계약서 그리고 내용은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매도 매수인 누구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 소재 면적 토지나 건물의 소재 면적은 어떻게 돼? 거래한 바로 계약서의 물건.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몇 년, 몇 일에 건물을 넘겨줄 거예요. 토지를 넘겨줄 거예요. 꼭 잔금 치르면서 같이 넘겨줘야. 그래서 동시행으로 해야 이제 사고가 없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뭐 내용은 뭐 물어볼 만한 게 없으니까 한번 9개 다시 한번 내용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 이제 5번째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등 그 지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이제 돈을 나누어서 지급을 할 거니까 그런 바로 이제 금액하고 날짜 이런 거를 거래계약서에 기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의 의미 계약 성립했으니까 계약금 주고받는 게 바로 계약금 그리고 이제 함부로 또 포기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계약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억이면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매도인은 더블로 물어줘야 되고 못한다고 하면은 매수인은 1,000만 원 몰수당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웬만하면 요 정도 돈을 받아놔야지 너무 적게 받으면 그냥 못한다. 또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10% 받는 게 제일 좋아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뭐 판례 뭐 중요한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도금 중간에 넘어가는 게 바로 중도금 이행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함부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따블을 줘도 아니면 포기를 해도 이제 안 돼. 라고 중도금 지급되면은 잔금 치르고 수요권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집값 뛰네 2배 물어주면 취소 안 되겠니? 안 되게입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줘. 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요. 안 그러면 손해배상을 따로 해야 돼. 손해배상 엄청 청구할 거예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도금 받는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설명 안 하니까 나는 따블 주면은 해지할 줄 알았다라고 엉뚱한 소리 해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잔금 남아있는 돈이 잔금 완전히 끝나는 게 바로 이제 이행 완료입니다. 뭐 조금 착수가 아니라 완료 다 끝나는 마당이 바로 잔금.
하면서 이제 동시행 하면서 이제 등기 서류 그리고 물건 인도하고 잔금하고 같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잔금, 등기 필요한 서류 가지고 오세요. 물건 넘겨주세요. 그리고 잔금 같이 가지고 오면서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잔금의 의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137페이지가 이제 6번째 그 밖에 약정 내용에 뭐 합의할 사항들이 따로 있냐고 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민법에서 쭉 배우셨던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등,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우리는 담보 책임 없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의 규속도 달리할 수가 있고, 요거는 얼마든지 채권편은 다 합의가 가능하니까 합의 넣어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을 달리해서도 가능하다. 주셔야 됩니다. 자, 물권표는 이제 강행 규정 많은 물권표는 절대로 합의할 생각하지 말아. 주택임대차도 상가건물 임대차도 합의가 안 통해. 그런 쪽은 놔두고 민법의 채권편 이런 것들만 합의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8번째, 9번째까지 뭐 요건 시험 문제 뭐 나온 적은 아예 없을 정도니까 그냥 민법에서 나와. 그 다음에 서명비, 뭐 작년도 시험 문제네요. 거리가스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아니고요. 확인 설명서 거리가스는 보다 서명 미인. 아마 올해도 또 내볼 만합니다. 서명 민 날인이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꼭 책임자다. 꼭 분사무소는 대표자. 해갖고 엉뚱한 소리. 매년 시험 문제가 어느 쪽에 나오고 맨날 거기 나옵니다. 간판도 책임자의 성명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식에도 무조건 거기는 책임자,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에 따로 있어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5번에 뭐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이렇게 거래계약별 유형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할 정도니까요. 138페이지하고 옆에 139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봐도 정말 괜찮습니다.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140페이지가 거민용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등기법에서 나올 내용이 바로 거민용 계약서. 자, 가끔씩은 거민용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거민 받을 것들을 찾아보세요. 거민 받지 않는 거는 뭡니까? 라고 가끔씩 우리 법령에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민 면제 또는 거민 받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에 이제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 한번 확인해보고 투기 아닌가 탈세 아닌가 확인해보고 있다가 시장군수구청 이제 확인해보고 있다가 거민입니다. 계약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한번 검사해볼 거예요. 하고 나서 문제 없으면 거기다가 도장 날인 해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갔을 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 그리고 교환은 거민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등기 못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부동산 소재지 뭐 주소지 안 되고요. 중개사무소도 아닙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 시장 그리고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에 가면 거민과가 따로 있습니다. 아예 편말도 써놨을 겁니다. 거기 가서 수수료 없으니까 거민을 계약서 대강 보고 이제 찍어줍니다. 요걸 바로 이제 거민용 계약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등기할 때 등기소에 내야 세금 내고 나서 등기소에 냈을 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매매도 거민을 받아와야 되는데 뭘 하게 되면요 부동산 거래신고 거기 안에 내용이 모두 있으니까 거래신고하게 되면 뭐 받은 걸로 거민 받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민을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시군구청에 가서 자세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으니까 거민을 또 받을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말 거민용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다 거기서 흡수합니다. 오히려 더 자세합니다. 라고 해서 거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거민 받을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볼 때 가로 3번째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법령에서도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등기법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나와.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매, 공매 이런 것들은 세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낙찰대금으로 바로 세금, 공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확실하니까 이런 것들은 거민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거민 받을 때, 경매 공매도 아주 시간 촉박하니까 굳이 뭐 거민 받으라고 안 할게. 세금도 속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용수용, 그리고 국가가 일방 당사자였을 때, 국가는 뭐 세금 탈세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증.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건데 허가증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받았으면 검인 받을 필요 없다. 허가가 아주 세다고 합니다. 서지걸 허가 받는데 검인을 왜 받겠냐고. 그리고 투기 대상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이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매매라고 해도 검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아예 뭐 투기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검인 받을 필요 없어 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필요 없고 임목은, 그리고 검인도 필요 없고. 자, 그런데 그 박스에 있네요. 증여 무상인데도 검인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아주 시험 문제 나오면 증여 받냐 안 받니? 단골 문제입니다. 받아. 우리 중개대상은 아닌데 증여는 받을 필요가 여기 있다 보셔야 됩니다. 유상무상 안 따진다. 소유권 이전은 받아와라.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저것들이 탈세하는 거 아니요 라고 하니까 검인용 계약서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닌데 검인 대상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매매가 안 되면, 그리고 허가를 못 받으면 저 판결로 나중에 짭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도 검인 받아와라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용번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도 원래는 이제 검인 대상에, 여기는 검인 대상은 아닌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여기는 검인 대상은 거기는 아니고 그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검인 절차가 이제 시군구청에 가서 이제 계약서 이거 몇 분냐고도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원본 하나. 그리고 판결문 같으면 판결문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사본이 꼭 2개가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에서 하나 보관하고, 그리고 세무서 쪽을 하나 보내니까 항상 사본은 몇 개다? 2개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세통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인 신청자 뭐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변호사도 되고 법무사도 되고, 아까 이제 검인용 계약서 6개 보셨던 당모가 이렇게 대가리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볼까요? 자, 검인기관 시군구청 부동산 소재지.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뭐 5번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전매할 때도 검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일단 검인 안 받으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권 전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뭐 소유권 이전 그리고 미등기 전매, 그다음 이제 뭐 여기 이제 나눠진 거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안전히 등기법에서 나온 거.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서 이제 8번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제 정말 아주 중요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뭐 시험 문제가 민법도 무조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법령에도 반드시 하나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력이 나왔습니다. 항상 열쇠 받고, 그리고 이제 거주를 하게 될 겁니다. 거주 또는 열쇠 받는 인도. 자, 거기다 이제 주민등록 신고를 마쳤을 때, 근데 항상 효력은 언제입니까? 당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다음날 효력 발생합니다. 그건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이제 뻔히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142페이지 이제 뭐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항상 다음날. 라고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하겠다. 한쪽 편만 강하게 보호하겠다. 자, 임차인만. 자, 이 법은 임대인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대학력. 여기서 이제 대학력을 한번 따져보시면 여기도 이제 여기는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이제 여기는 101호 한번 봅시다. 이제 101호에 누가 사냐면 바로 이제 갑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갑은 대학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6월 바로 26일에 오늘 이제 누가요? 갑이 여기서 이제 전입신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전입신고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이사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게 바로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이제 확정일자 꼭 이런 식으로 우리 세 개. 그러니까 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는 가서 이사 오자마자 전입신고하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한 김에 확정일자도 받고, 이래야 이제 대학력도 갖추고 확정일자가 있었을 때 우선 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여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6월 26일 오늘 똑같은 날 누가요? 저기 국민은행에서 이제 얼마를요? 1억
자, 집값도 거의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을 바로 여기서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갑은 전세금을 5천만 원 이렇게 주고 들어갔을 때 이 계약서를 우리가 썼을 때는 당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근저당. 근데 근저당은 항상 효력이 언제인데 그리고 열세 받고 이사 와서 전입신고한 거 이게 이제 돈 한 푼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자는 6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한 24만 원에다가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기면 한 50만 원도 들어갑니다. 총 다 해서. 이 정도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대항력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최근에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대항력 있다, 없다. 그리고 배당에서 이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 건가. 자, 배당까지 심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요거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안전하다고 했다든지 아니면 오늘 등기사항 찍으면서 아침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바로 등기가 안 되니까요. 아니면 또 오늘 접수가 됐는데 어제가 접수돼서도 오늘 떼봐도 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재를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2호 보실까요? 이제 102호에 누구 을은 하루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6월 25일 바로 누가 을이 여기 이제 전입신고 이렇게 했었고요. 전입신고 했었고, 그 다음에 거주도, 이사 와서 거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도 이렇게 받아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아놨을 때. 그리고 근데 오늘 6월 26일에 누가요?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뭘요? 1억. 자, 1억을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 집값도 거의 1억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도 이제 바로 5천만 원. 우리가 이제 계약서 다 썼다고 했을 때 이제 요거 효력이 어떻게 될 거입니다. 먼저 다음날이면 날짜가 똑같네? 그러면 동순이냐고. 1억 배당 나왔을 때 여기 한 2,500, 7,500 이 정도 배당 되냐고 입니다. 아닐 거예요. 뭐까지 막 따진다고 했을 거니까 한번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3호에 이제 바로 누가요? 병이 들어왔는데, 이제 요 병은, 근데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6월 20일 먼저 와가지고 성질은 더럽게 또 급해갖고 병이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사도 안 왔어요. 그리고 확정일자 먼저 받아놨고, 나서 이제 보니까 6월, 그 다음에 20, 바로 이제 6일, 오늘 갑자기 확정일자 먼저 받아놨는데 먼저 1억이라는 근저당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왔고 그다음 이제 나중에 6월 그리고 27일에 누가요? 우리 병이 이제 뭐요?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전입신고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주를 이사 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 정도만 이제 더 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요거요 104호. 그러니까 딱 요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월. 자, 6월 바로 20일에 여기 이제 반대로 이제 누구요? 정은 나 먼저 확정일자는 안 받아놨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만 먼저 해놨고요. 전입신고를 해놓고 그리고 이사 와서 거주는 요 거주라는 게 열세 받았다. 인도 하면서 이제 인도받고 전입신고 했을 때 그러면 대항력. 자, 대항력은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6월 갑자기 6월 25일 되니까 누가 또 여기도 있는 거 돈밖에 없는 국민은행이 자, 1억을 근저당으로 먼저 또 설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왜요? 확정일자는 아직 안 받았는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6일 돼서 누가요? 우리 정이 이제 겁이 나가고 확정일자를 이제 받아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아놨다. 확정일자. 자,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원 대한 뭐요? 계약서. 여기서 이제 5천만 원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집값은 딱 1억 정도로 모두 낙찰이 됐다는 겁니다. 했을 때 여부는 정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배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딱 4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도 분명히 요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겹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아니면 또 이제 이미 이렇게 근저당에서 설정됐을 때 그리고 경매로 나왔을 때도 좀 쉬운 것들은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물건 나왔을 때 이런 거 특수 물건이라고 했을 때 경쟁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 여기는 고수들만 좀 붙습니다. 좀 복잡한 것들은 좀 쉬운 것들은 경쟁 엄청 높습니다. 그래봐야 시세를 막 넘어가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두 오늘 동시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같이 왔을 때, 우리가 섰을 때, 요거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일 났을까요?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전입신고 한 언제라고요? 효력은. 그죠? 대학력이 먼저 발생했을 때 확정자도 우선 변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날짜는 오늘 날짜로 지금 찍혀 있습니다. 오늘 효력 있을까요? 없어. 그럽니다. 언제라고요? 다음날, 그죠? 27일. 항상 날짜가 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를 와도,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자 오늘 받아도 효력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언제? 다음날. 이놈 다음날이 우리한테 좀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날이면은, 그러면 6월 언제라고? 6월 27일. 그러면 순위가 이미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저당 언제라고요? 당일이면 6월 26일. 그럼 나중에 낙찰되기 얼마? 1억 나왔을 때 어떻게 배당된다고요? 동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1억이면 누구요? 근저당만 이렇게 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배당 먼저 누구라고요? 1순위. 1순위가 아예 동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순위라도 되고, 그리고 대학력이 있었으면 그때는 나중에 일부 받고 또 낙찰자한테 받아서 나갈 건데 뭔 소리 여기입니다.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순위가 누구라고요? 근저당. 네, 근저당이 1억이면 1억 받고 여기서 배당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끝났다. 그럼 이제 저 세입자가 낙찰자한테 돈 주세요라고 대학력 주장할 수 있냐고입니다. 대학력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대학력 있다 없다? 없답니다. 들어왔지만 날짜가 바뀌어서 그 다음날 언제 0시부터 새로운 대학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순위 그리고 빗자루 아래에 여기 빗자루입니다. 줄 세워보면 얘는 2순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빗자루에 뭐 한다고요?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잘못 쓴 개업 공인중개사 얘는 지금 뛰어내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 딱 기다려 해갖고 개업한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접수 오늘 당일에도 이렇게 접수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소에 가게 되면 서류 다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리고 등기 접수됐는지 보여달라고 하면 등기소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책임 있다 없다 나중에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없습니다 라고 문제 없기는 뭐 문제 없냐고 나중에 근저당 딱 1억이면 여기는 배당 받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낙찰자한테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대학력 없다 라고 해서 개업 공인주사가 안전하기 뭘 안전해? 한 푼 못 받았구만. 그러면 우리 개업한테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하루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루 전. 그럼 날짜가 언제라고요? 6월 26일. 또 여기는 동순이라고 또 안분배당 하면서 막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분배당은 1억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금액이 이제 1억 5천이죠. 이제 요거는 할 필요 없는데 1억에다가 5천만 원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세입자 같으면 5천 해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15분의 바로 이제 5.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한 3,330만 원, 요 정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한 6,600 얼마는 바로 은행에서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분배당 막 열심히 계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하고 뭐 똑같이 쪼개고 또 여기다 은행에다가 은행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도 이제 분모는 1억 5천 갈 거고 은행은 1억 갈 거고 해갖고 이제 뭐 15분의 2 해갖고 15분의 바로 10 해갖고 막 열심히 계산하는데 이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먼저 한번 배당 볼 시간인데 배당 누가 먼저 배당 받습니까? 배당 그죠? 시간까지 따지라는 겁니다. 시간까지. 몇 시라고요? 다음 날이지만, 그죠? 얘는 0시부터. 그러니까 여기 0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등기소 문은 근저당인데 등기소 문은 언제 오냐고. 그죠? 9시. 공무원들은 9시 전 절대로 죽어도 아예 은행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기소 문 자체를 아예 열지를 않고 열어놔도 절대 엄부를 안 봅니다. 몇 시? 9시. 시간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당 어떻게 된다고요? 1순위가 누구요? 저 임차인, 을이 5천만 원 먼저 배당 받고 나서입니다. 받고 나서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이미 전입신고 돼 있구만. 세대 열람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입신고 됐네. 그러니까 5천만 원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2순위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국민은행 바로 5천.
국민은행도 5천만 원 떼겠지만 뭐 이론적으로 그렇지 절대 이렇게 점심신고가 먼저 돼 있으면 1억을 절대 안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대항력 있다 없다 대항력 있다. 요건 대항력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항력 있으니까요 대항력 바로 있다. 만약에 배당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했으면 낙찰자가 통으로 5천만 원 다 인수를 해야지 괜히 또 배당료가 안 했다. 지가 못 받으니까 못 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렇지. 여기는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액을. 그러면 전세금을 안고 집을 산다고 합니다. 5천만 원 떨어질 때까지 한 두세 번만 떨어지면 바로 5천 원 충분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30%면 한 번에 7천 되고요. 1억이면. 그다음 두 번째가 4,900 됩니다. 거기서 낙찰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다려볼 수도 있고 그입니다. 요건 대항력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배당력 하면 1순위로 먼저 다 배당 받아갈 거고 그 다음에 배당력을 아예 안 하면 낙찰자가 전액을 인수를 할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권리분석하면서 50만 원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매수 신청 대리가.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병보시가 병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6월 20일에 효력 발생하나 다음 날 6월 20일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나 그래서 6월 20일 그러면 은행보다 더 빠르네 그럴 겁니다. 빠르긴 뭘 빨라고입니다. 바로 병은 정말 병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병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무슨 효력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여분이 더 현명할지 모릅니다. 여기는 대항력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효력 아예 없습니다. 대항력도 아예 없습니다. 이사 와서 그것도 또 27일도 아닙니다. 언제요? 28일 계속 밀립니다. 은행보다 한참 밀렸나 됩니다. 줄 섰더니 저기 세종시 뒤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28일 0시부터 효력. 그러면 날짜 찍혀 있어도 얘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6월 그리고 28일 그리고 0시부터 효력이지 날짜 찍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막 그죠? 2018년 6월 20일 찍혀 있을 건데 아무 효력 없다는 겁니다. 이사도 안 왔는데 대항력 자체가 여기 이제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없다. 그죠? 말속 기준거리 그죠? 빗자루 아래에 들어가서 점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항력 있다 없다? 없다. 못 받은 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된다고? 배당 이제 1순위가 누굽니까? 1순위 그죠? 얘가 더 빨라. 얘가 빠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라고요? 누가 국민은행이 바로 이제 1억이면 정말 1억 딱 낙찰대금 1억이면 끝. 요걸로 배당 끝나버립니다. 끝나고 여기는 배당금의 자체가 없고 그럼 여기는 뛰어내리게 생겼고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우리 개업이 그냥 확정일자라도 먼저 받아 놓으세요. 무슨 효력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으면 큰일 났다고입니다. 너 쳐들어간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받아 놓으세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또 은행 쪽에서는 대출 때문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받아와도 아무 효력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를 보시니까 우리청 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여기 한번 배당도 생각해 보시고요. 배당 생각해 보시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얘 지금 뛰어내리게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기업이 나중에 아기 좀 문 닫고 어디 도망가야 되는지입니다. 뭐 도망가봐야 소용 없습니다. 먼저 청은 먼저 확정일자는 없는데 먼저 이사는 왔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 생각하시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여기 대항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까지 있었을 때 대항력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옵니다. 나 먼저 대항력 발생했다 안 했다? 했다.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대항력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 당일은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6월 21일 그리고 0시부터 뭐가 발생했다고요? 대항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대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우선 변제 줄 서갖고 기다릴 때 우선에서 받겠다. 내 밑으로는 눈 깔어. 이런 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바로 여기 대항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겁니다. 대항력 발생했고요. 그러면 은행보다도 빗자루보다도 먼저 대항력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항력은 누구한테 도대체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배당받을 수 있겠냐고. 낙찰대금 딱 1억이고만 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배당을 보실까요? 배당 누가 이제 쓰니까 확정일자 안자 확정자 여기 그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미 대항력이 발생했으니까요. 여긴 다음 날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라고요? 당일 이미 효력 발생했으니까 대항력은. 그러니까 여긴 당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날 그러면 대항력이 다음 날이니까 얘도 다음 날로 밀렸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대항력 발생해놨죠. 그러니까 당일에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6월 26일에 바로 효력은 발생하는데 누구보다 더 늦어? 은행보다 늦어. 그럼 배당 어떻게 된다고요? 1순위 우리 낙찰대금 1억이니까 1순위 뭐라고요? 바로 국민은행 1억.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1억으로 바로 배당 끝. 자, 배당 끝났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고입니다. 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죠. 뭐 냈어요? 대항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항력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5천만 원 내놔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요? 낙찰자. 새로운 조직 낙찰자한테 돈 내놔. 뭐 이거는 우리가 전혀 걱정할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항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 내놔. 낙찰자한테 돈 내놔. 이거 낙찰자한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권리 분석을 잘해서 저거 5천만 원 또 안고 가네. 그죠? 또 안고 간다는 겁니다. 확정자 날짜는 늦어도. 자, 그 결국에 대항력은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이제 대항력 뭐 한다? 있다. 대항력 있다. 자, 있다니까 요거는 낙찰자한테 누구든지 그죠? 집 사는 사람 들어오면 낙찰자가 요 5천만 원을 인수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배당 요구했다는 겁니다. 배당 요구했어도 배당은 안 돼. 배당 안 되는데 낙찰자가 모두 다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권리 분석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냥 여기서 괜히 그냥 컨설팅 비용 아낀다고 했던 사람은 5천만 원 떠안게 생겼구만. 이거 뭐 컨설팅 비용 500도 아닙니다. 이거 50만 원만 줬으면 권리 분석 바로 끝나니까요. 50만 원만 딱 아꼈으면 바로 5천만 원 떠안지 않을 건데 이걸 바보같이 그냥 거의 지가 1억인데 한 7천 8천에 낙찰받아 좋아라고 했습니다. 5천 떠안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배당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요거는 낙찰자가 인수. 우리가 요건 계약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네 가지 상황에서 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모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소액 보증금은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금액이 적었을 때. 근데 요 5천만 원도 금액이 이제 여기는 상당히 좀 금액이 나중에 크면은 지방 같은 거 크면은 소액에도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액에서는 은행 같은 거 제끼고 일부는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이렇게 없으면 그때는 배당 받고 그걸로 끝. 그냥 몇 천만 원 받고 그냥 반도 못 받을 겁니다. 그거 받고 끝으로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마실 때 정말 이런 것들은 꼭 정말 오늘 이런 게 제일 억울할 겁니다. 오늘 오전에 봤을 때도 근저당 같은 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어제 접수가 됐는지 오늘 접수가 됐는지 근저당이 당일에 같은 날에 당일에 근저당이 떡하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항력은 다음 날이라서 밀려서 배당이 여기는 1순위가 여기 받고 대항력도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걸 또 오전에 안전합니다 라고 했었다가 안전하기 뭐가 안전하니? 네가 물어줘야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먼저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면은 그때는 대항력 있고 그리고 순위상에서 시간까지도 따지니까 0시가 더 빠르니까 지가 아무리 등기소 문 열어봐야 9시니까 시간상으로 9시간 빨라서 여기가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도 먼저 된다는 겁니다. 문제 없고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바보짓입니다. 완전히 확정일자 먼저 받아봐야 뭐해? 아무것도 없구만. 이거 뭐 전입신고 날짜 나오고 거주 날짜 나오고 이거 속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항력 없다. 대항력 없다. 순위도 확정일자 여기 효력이 아니라 6월 28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에 새로운 우선변제 하다 보니까 다 밀려. 라고 하게 되면 요거 날짜만 빠르지 다 밀려갖고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못 받고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놈은 버틸 수는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돈 내놔. 배당 요구해봐야 배당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낙찰자한테 돈 내놔 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계약서 가지고 가면은 일단은 확정일자 날인을 해줍니다. 근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은행 쪽에서는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대출을 해준다고. 이사 전에. 근데 해주긴 해줍니다. 문제 없습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응? 대체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등기 떼봤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갑은 대체 방법 우리 개업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소름 돋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등기소에 가면 이 서류 접수된 것도 볼 수 있다니까요. 응?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소속한테 중개보조한테 시켜야죠. 가서 접수된 거 보고 오라고. 그러니까 정말 심하면은 우리 그렇죠. 아니 이게 판례가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 정말 만나면은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아니요,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하면 정말 한 6시까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면은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좀 그러니까 이제 요게 바로 좀 하루라도 아무 이렇다고 하더라도 하루만 좀 참아보는 것도 하루 이틀만. 그러니까 등기는 보통 접수되고 나면 한 2, 3일 안에 분명히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지켜보고 나서 문제없이 입금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돈 좀 가지고 있어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중개,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접수된 상황까지도 보고해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게 분명히 우리 전세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건 나중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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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당일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맞아요. 물론 그러긴 한데, 예. 그런 부분에서 임대 책임이긴 한데, 임대인이 배째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저 정말 아예 요거 날려먹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게 되면은, 배째라. 교도소 가겠다고 막 해요. 진짜 교도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다 작업을 해서 다 털어먹고, 이런 경우가 정말 있어요, 여기입니다. 완전 작업용으로 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개업 보고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런 경우가 거의 극히 없는데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다는 거. 단 1%라도.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못해 먹겠다고 좀 걱정이 좀 되긴 할 건데, 이런 경우가 이제 좀 걱정되긴 할 건데, 거의 그런 경우는 정말로 아예 뭐 벼락 맞는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또 당첨 정도 될 정도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자기 집 털어먹고 이렇게 막 어디 그냥 도망가고 이럴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근데 항상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그 사람 좀 상황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뭔가 좀 허덕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꼭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래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업들이 그 주변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살 문제도 어떻게 자살 문제를 모르냐고. 정말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든 막 트집을 잡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험용으로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걱정돼 갖고 그냥 공부도 안 되고 또 그러시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머지 것들 뭐 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